자, 정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야, 진짜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되면서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12월 3일이 내란의 1차 내란의 출발이었다면 정말 이번 이 법원에서 풀어주고 검찰총장이 또 즉시항고를 기각해서 이렇게 자유모험이 되게 한 거는 저는 거의 2차 내란과에 버금가는 거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을 완전히 이연령 비연령으로 해석하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또 밖에 나와서 조금만 그 신문기사 몇 개만 들춰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을 뻔연히 국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적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어떻게 다른지 엄청나게 어려운 법 기술들을 다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저는 다시 비트혁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민주진보 세력들이 다시 들고 일어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구속 기한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날짜로 계산을 했는데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결정이 일단 법원에서 내려졌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항고를 해가지고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를 상급법원에서 다룰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풀어준 것 자체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거예요. 저는 이건 뭐 그냥 상급법원으로 가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형사소송법 딱 펼쳐보면 거기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405조, 402조의 즉시 보통항고의 차이도 나와 있고 66조에 보면 그 기간 산정에 관한 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그냥 날로 하는 거지 시간으로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피청구 인정해서 그런 것들을 제시했지만 사실 그거 헌법재판관들은 그냥 귀로 듣고 그냥 귀로 흘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인상적인 대목이 두 군데가 첫 번째는 지기현 판사죠. 이분이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저술에는 날짜로 계산한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이 저술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명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항고를 해야 되는데 항고를 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짜로 계산하겠다. 검찰은 지금까지 한 번 딱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부터는 날짜로 계산한다. 분명히 이게 파장이 다른 지금 미결수들한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법의 형평성 문제가 지금 약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려면은 지금 당장 그냥 민주당이 협조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특별한 형사소송법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대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해가지고 이제 날짜로 계산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루어 가지고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매하게 이렇게 지나가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래 형사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좀 불안하다. 이런 반응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탄핵 심판에 영향을 조금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기현 판사도 기본적인 법리적인 판단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진행되고 있는 탄핵 파면을 할 건가 말 건가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1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단지 이제 조금 더 헌법재판소가 어떤 여론의 어떤 향배를 보면서 조금 더 숙고하는 기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의 문제마저도 저는 뭐 과연 있을까 그렇게 조금 더 숙고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 희망을 조금 섞어서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근데 분명히 구속에서 풀려 나오면서 손을 흔들고 또 절을 하고 이렇게 그런 웃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분위기에 있어서 마치
그동안 모든 게 나를 향한 모든 게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비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환호했던 그런 네.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모습이 분위기가 있지. 만약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분위기에 흔들린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법 질서는 없는 거죠. 아마 그런데 예. 흔들리지 않고 법에 따른 판결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그런 모습들, 근데 유례를 찾아볼 수 있게 중무정한 군인이 무게차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걸 쇼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는 무도한 짓들을 보고 헌법재판관들이 저는 빨리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더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정치권의 이제 이해득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포사가들이 있어요. 윤 대통령의 석방이 일단 국민의힘 여당 쪽에 이게 득이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익을 얻는 이상한 장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렇죠. 저는 완전히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 조기 대선 주자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는데 분위기 싹 가라앉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 다시 돼버린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근데 왜 그 일극체제냐 이걸 비판하면서 수도 없는 비명계 인사들이 나와서 막 이 말 저 말 다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걸 막느라고 정신없습니다. 한 방에 다 정리됐습니다. 누가 더 유리하고 누구를 돕는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내부 경쟁이 치열한 듯이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언론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보도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니까 국민의힘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또 역량이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대로 가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각 그 예비로 얘기되는 장용들,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까지 각각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글쎄 뭐 한 대표가 가장 불리한 그런 입장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대선 후보의 최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친윤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분위기가 계속한다라고 하면은 그 소위 친한이라든지 또는 그 비윤 세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예컨대 뭐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은 홍준표 시장이 조금 더 득을 얻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네. 있는 거는 지금 명태균 파일이 다시 황금폰이 까지면서 그분들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수면 밑으로 사그라들고 있거든요. 네네. 대신 이제 홍준표 시장은 빨리 대선 레이스를 걸어서 명태균 스캔들로부터 자기를 묻어버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한동훈계에는 이것들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동훈계에 조금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결국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풀려나면서 거구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세결집이 일어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앞으로는 대선 경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한동훈 대를 아마 치낼 겁니다. 정리를 할 거고 그런 관점에서 조금 불리한 저는 지형적 요소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 대선 예비 후보 단독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슈가 안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분은 뭐 제가 볼 때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이 저는 이슈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 자기 앞가름하기도 힘든 대선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오세훈 시장을 통해 이렇게 겨냥을 하고 있지만 명태균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는 이준석하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분은 당연히 그런 걸 묻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더 거대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저는 결코 거대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보수 세력을 이렇게 한번 분석 내지는 진단을 해보면 결국 그 중도 보수라고 하는 층도 있지만은 결국 결집해가지고 나아가는 거는 그야말로 보수의 보수거든요. 보수의 보수 입장에서 볼 때에 당에 있다가 또 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가 또 당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가 어떤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간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이렇게 엄격한 그런 잣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뭐 늘 대선 때는 이름은 잠깐 올랐다가 또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경보수 쪽 분들의 어떤 그 민심을 살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그 잠룡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느껴져서 말이죠. 근데 유시민 전 의원 같은 유승민, 경우도 유승민 전 유승민 네. 전 유시민 아니죠. 네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아닌가. 결국 어떤 그 낙인이라고 하는 게 지켜가지고 네, 당을 지키지 못하고 당을 탈피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싸우고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저는 강하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저는 유의미한 정당으로 남으려면 결국 그 부분을 안고 가지 않으면 결코 저는 대선에서 어느 정도 중도를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그 대선 이후에도 의미 있는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 존재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결국 그걸 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말이죠.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리더십이 있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좁게 그러므로 우리가 더 득세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된 가운데 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또 이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을 비춰보면 오늘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 좀 치고 원래는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14일이라 금요일 날 이야기가 됐었죠. 네네. 근데 예, 지금 예. 당장 급하게 나오고 있는 게 감사원장하고 그렇죠. 네, 그런 심판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다음 주 혹은 좀 더 밀리지 않느냐는 그런 관측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법재판소는 대체적으로 관행에 근거한 행동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물론 예. 지금 현 상황에서 관행이 이미 깨진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관행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14일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아직까지는 날이긴 하다. 예, 그렇지만 예. 14일에 될 가능성은 굉장히 없고 저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가장 합리적으로 좀 산정할 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 그래서 17일 정도가 저는 가장 적절한 날로 보인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그 민주당 쪽에 이렇게 이제 대변은 아니지만 민주당 쪽에 좀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언론 그런 예, 데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계속 나오는 얘기가 5대3, 4대4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헌재 안에서 5대3, 4대4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서로 간의 그 의견이 헌법재판관 사이의 의견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이고요. 지금 4대4, 5대3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기각된다는 기각이죠.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아마 평일을 길게 가져갈 걸로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좀 더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는 말 삼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박지원 의원이 좀 재밌는 예. 제안을 한 게 방송에서 그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워낙 지금 탄핵 정국 자체가 이렇게까지 그 폭발 직전에 정말 어디서든 폭동이 나도 정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적이 처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시간 지연을 하고 전격적으로 있다. 네네. 두세 시간 전에 예, 저는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수도 있다. 있다. 두세 시간 그게 전에. 이제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관행을 깨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관행은 깨졌고 네. 지금 통상 길어지니까. 이틀을 줍니다. 통상 이틀 정도는 최소한 주는데 예, 48시간보다 더 좁게 가져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속도로 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적절히 속전속결로. 침탈 계획을 세울 가능성들을 좀 사전에 없애자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죠.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관측이 나오는데 뭐 찬반 모두 굉장히 좀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그 어떤 그 보호하기 위한 무력이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은 또 생각보다는 뭐 아니면 생각대로 심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심판의 결과는 명백하게 이미 정해졌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8대0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알겠습니다. 그건 분열될 가능성이 저는 없을 거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 4월 2일에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근데 교육감 얘기는 정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뀐 얘기, 교육감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자승인 후보도 지금 정승윤, 박수종, 박종필, 전영근 이 네 후보가
중도 보수 단일화해서 이제 정승윤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나서게 됐고 최윤용 전 교육감 권한 대행 이분도 이제 예비 후보인데 이분이 이제 다시 조금 늦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도 보수 쪽 그리고 중도 진보 쪽은 김석준 후보, 차정인 후보가 있었는데 차정인 후보가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도 진보는 이제 김석준 후보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른 한 분도 아마 계시죠. 김해 저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기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지금 분위기로는 황 후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최윤홍 후보를 지지하고 물러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런 분위기라면 1대1 대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대1 대결로 아마 최윤홍 후보와 그다음에 정승윤 후보, 그다음에 정승윤 후보 간에 아마 심각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 두 분은 정말 현직의 군안 대행으로 있다가 나오신 분 아닙니까?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거고 그래서 그냥 호락호락 넘겨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김석준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산 아닙니까? 이걸 넘기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할 거고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진지한 아마 협상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 진보 혹은 진보 쪽에서는 단일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마 중도 보수 혹은 보수 쪽에서 단일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정선윤 후보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건데 아마 이런 계산도 하고 있을 수가 있죠. 조금 극적으로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조금 두면서 극적인 합의를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합의라는 게 지금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 경선이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경선하기에는 지금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뭐 추진위원회 만들고 뭐 그 룰 만들고 그러면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정말 대승적으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받아들이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은 근데 부부 교육감까지 지낸 최윤홍 후보가 근데 정승윤 후보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정당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면 정당 차원에서 뭐 베풀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이건 정당하고 연결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어떤 협상의 카드들이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정승윤 후보는 지금 교육가의 그 경험치가 조금 많이 없죠. 그분은 저는 교육감으로서 굉장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최윤홍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는 1등을 해서 지금 단일화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의 합치점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단일화 가능할까? 세 분이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세 분이 같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4월 2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재보선이 대통령 선거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파면이 언제 되느냐 마느냐 인용기각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선거의 핵폭탄급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단핵이 인용이 돼버리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보수 유권자들의 복수 투표가 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아마 이게 보수표가 많다 하더라도 분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저는 김석준 후보 입장에서도 박빙이지만 해볼 만은 하다. 그런 생각이 근데 최은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교육계에 투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육 정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라고는 평을 받는데 문제는 이제 대중 인지도가 얼마나 넓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중 인지도가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최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최윤홍 후보가 더 이상 다르게 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끝까지 레이스를 긴장을 갖고 아마 해나갈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은 최윤홍 후보가 되게 어렵다는 거 아마 본인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아마 다른 방식의 결단을 할 가능성도 뭐 없잖아 있긴 하다. 뭐 그렇게 저도. 근데 며칠 동안 진짜 전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많이 받으셨죠? 저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한 걸려오는데 또 걸려오고 또 걸려오고 또 걸려오고 차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다. 치열하다. 근데 뭔가 승기를 잡고 싶은 후보들 간의 여론조사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뭐 후보 내에서는 이렇게 좀 치열한데 교육 정책 대결에서도 좀 이렇게 좀 치열하게 그러니까 나왔으면 말이에요. 좋겠는데. 정책 대결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선동운동 기간에 들어가면 이루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교육 정책의 차이가 뭔지 정말 일반 그 시민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듣고요. 네, 4월 2일 교육감 선거 꼭 많이들 관심 좀 가져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직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황사 영향을 받겠는데 마스크 착용 잘 하셨.